네,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무료 경매 강의 세무경 매니저 비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저희가 경매 상담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공유하면서 배워볼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 강의 중에도 그런 내용이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경매 신청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고 낙찰자가 나타나게 된 뒤에 이제 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잔금을 내고 나면 각 채권자, 돈을 받을 사람에게 법원에서 이제 배당을 하게 됩니다. 돈을 이제 나눠주는 거죠. 낙찰된 대금으로. 그런데 경매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서 이제 배당해주는 금액을 한 푼도 받아갈 돈이 없게 된 상황의 경우에는 무잉여 기각이라고 해서 경매를 취소하는 상황, 그런 경매의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경매 신청 채권자의 무잉여 기각으로 인한 경매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 내용 때문에 간간히 이렇게 무잉여 기각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신경 쓰지 않아야 될 수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물건에 대해서 질문 주실 거 있으시죠? 아마 궁금한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컨대 이 경매 물건이 내가 관심은 가는데 해당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이 한해서입니다. 그 외에 다른 문의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워낙 이제 사례가 방대하고 저희도 시간 날 때마다 답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 입찰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들 좀 자제해 주시고요.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 힘듭니다. 그리고 낙찰 뒤에 뭐 다른 문제, 그리고 이 경매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문제들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해당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에 관한 문제 있죠.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라든지 뭐 무잉여 기각 배당 뭐 다양하게 아니면 등기상의 권리 분석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궁금할 때 여기 상담 코너가 따로 있거든요. 상담 의뢰하기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글을 남겨주시게 되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권리 분석에 한해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뭐 별도의 대가나 비용 없이 재능기부 형태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그 질문들 중에서요 하나 꺼내가지고 무잉여 기각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목이 국세 압류 물건일 때 권리 분석 뭐 이런 것들 내용이 있는데요. 세무서와 국민건강 뭐 두 건 압류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금 체납 부분은 당해세나 그런 것들은 먼저 이제 배당이 되니까 순위 부분이 헷갈려서 경매 신청 채권자가 배당받을 돈이 없이 그냥 무잉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질문이었어요. 자, 질문자분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요 저희가 임의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감정가가 4억짜리고요 현재 최저가가 3억이에요. 3억. 그리고 농협에서 최초 근저당이 22년 1월 1일 날에 3억 근저당 설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빌린 돈이 아니고 채권 재고액이 되는 거죠. 보통 120%, 130% 빌린 돈에 그렇게 채권 재고액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등기부에서 보시면 근저당 설정액이 실제 배당받을 금액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통상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높게 채권 재고액이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온전히 배당받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찌됐건 채권 재고액 3억 근저당이고 그 다음에 22년 2월 2일 후순위 채권자 홍길동 개인입니다. 1억에 가압류가 됐습니다. 가압류. 요거는 이제 채권이에요. 채권. 근저당이 아니고. 자,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1년 뒤에 3월 3일 날에 홍길동 씨가 이 가압류에 의해서 강제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최저가가 3억이니까 3억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배당이 될 텐데 경매 비용이 뭐 몇백 빠지기는 해요. 주택가 같은 경우 3, 400, 뭐 상가 같은 경우 5, 600, 700도 빠지긴 합니다만 뭐 그 금액은 크지 않으니까 논외로 하고요. 어찌됐건 먼저 배당해주는 금액이 요 농협입니다. 우선 근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자, 이 3억이 채권 재고액이니까 원래 빌렸던 금액은 2억 4천 정도. 채권 재고액 120%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원금하고 이자가 쌓여서 2억 6천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후순위 채권자, 이 경매 신청 채권자인 홍길동 씨한테 강매 경제 신청 채권자한테 배당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현재 최저가 3억으로는 충분히 이 홍길동 씨는 잉여 배당금이 있기 때문에 무잉여 기각 취소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최초 선순위 근저당권자 다음 순위로 국 해서 땡땡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온 게 있어요. 자, 여기는 금액 고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에 선순위 근저당은 채권 재고액이라도 고지되어 있지만 국세 체납이나 지방세 체납 이런 경우에는 압류만 걸려있지 금액이 고지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경매에서는 이 금액을 일반 입찰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홍길동이 1억 가압류로 후순위 배당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경우 최저가 3억, 만약에 누군가가 3억에 입찰하고자 했을 때 이런 경우 무잉여 기각이 될지 안 될지 헷갈리는 거죠. 자, 만약에 누군가가 3억에 낙찰된다면 경매 비용 빼고 최선순위 건재당권자에게 2억 한 6, 7천 배당이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요 다음 배당을 받아갈 사람, 이 국통영세무서, 이 세무서 같은 경우 체납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체납 금액이 이를테면 한 3, 4천 돼버리면 배당을 받아갈 홍길동 씨는 돈을 받아갈 금액이 없겠죠. 그죠? 이런 경우 무잉여 기각이 될 것이고 압류 금액이 100, 200 이렇게밖에 안 되면 홍길동은 받아갈 금액이 있어서 무잉여 기각이 안 될 것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 때문에 혼란이 생겨서 얼마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무잉여 기각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실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자, 이런 경우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 홍길동 씨가 배당 받아갈 금액이 한 푼도 없겠다 싶을 때 어떨 때 현 최저가 기준으로 홍길동 씨가 받아갈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법원의 경매계는 알 수가 있겠죠. 해당 경매계에 농협이 받아갈 채권계산서를 법원에 제출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도 교부 청구액에서 원금하고 이자 받아갈 금액을 법원에 서류로 제출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해당 경매계에서는 현 최저가 기준으로 해서 최저가로 낙찰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서 앞에 채권계산서로 제출하고 교부 청구액으로 신고를 한 이 합산 금액을 계산을 해가지고 현 최저가보다 이 금액이 더 많아가지고 홍길동 씨가 받아갈 금액이 배당 금액이 한 푼도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법원의 경매계에서는 그냥 있지를 않습니다. 이 해당 경매를 취소를 시켜버리거나 무잉여 기각으로 혹은 홍길동 씨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당신 현재 배당 받아갈 금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경매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당신이 얼마 이상은 입찰을 하겠다라는 매수 신청을 해라. 매수 신청을 하든지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매수 신청 보증금을 제출을 하고 이렇게 내가 이걸 매수를 하겠다라는 신고를 안 하면 이 경매는 취소가 된다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법원에서는 계산을 해줘요. 이 앞에 배당 받아갈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3억 천 정도 나와. 먼저 받아갈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신이 매수 신청을 하려고 하면 최저 3억 천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을 해. 그렇게 하겠다라는 제반 서류하고 매수 신청 보증금을 제출을 하면 이 경매 계속 진행할게. 선택을 해봐. 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법원에서 이 강제 경매 신청 채권자 홍길동 씨한테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냥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억 천에 내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보증금을 최저가 3억에 이제 보증금이면 3천만 원이겠죠. 자, 이걸 우선 매수 신고하면서 보증금까지 제출을 법원에 하게 되면 법원은 이 경매가 무잉여 기각이 안 되잖아요. 홍길동 씨가 배당 받아갈 금액이 한 푼이라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상계 처리하고 하긴 하겠지만 그거는 논외로 하고 배당받을 잉여 가만 금액이 있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3억 천 이상을 입찰을 해서 앞에 배당받아갈 사람들 다 배당받아가고 너에게 한 푼이라도 떨어지게끔 그렇게 경매를 진행을 법원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잉여 가만 금액이 없어요. 3억 천 앞에 배당금 다 잘라가. 근데 최저가가 3억이니까 누가 3억에 낙찰받으면 요거 무잉여 기각되니까 홍길동 씨 당신이 3억 천 이상으로 매수 신청하든지 안 하면 나 이거 취소시킬 거야. 이렇게 했을 때 홍길동 씨가 안 할래. 나 매수 신청 안 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는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이 경매를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 뭐 진행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희도 쭉 사례를 보는데 왜냐면 이게 최저가가 3억이지만 만약에 앞에 잘라가는 금액이 3억 1백이라고 칠게요. 1백.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이상 금액으로 누군가가 낙찰되면 무잉여 기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경우도 한 번 제가 본 적은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매 법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최저가고 현재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매수 신청, 이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우선 매수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안 하면 경매 취소를 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금액이 얼마인지 무잉여 기각, 내가 낙찰 후에 무잉여 기각이 될지 안 될지 그 계산을 굳이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다. 해당 경매계에서 웬만해서는 무잉여 기각이 될 것 같으면 매수 신청 보증금 및 우선 매수 신고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경매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진행되도록 하거나 이 신청 채권자, 경매 신청 채권자가 무잉여 기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배당 계산을 해보니까 법원에서 그래서 우선 매수 신고를 하도록 권유를 했는데도 안 했을 때는 법원이 입찰 기일 전에 기각 취소를 시켜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거 큰 고민하지 마시고 입찰기일 임박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그냥 입찰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내가 기분 좋게 낙찰이 됐는데 낙찰되고 나서 배당 계산해 보니까 경매 신청 채권자가 잉여 가만금이 없어서 경매 취소를 해버려 가지고 내가 낙찰된 게 무효가 된다. 그런 사례가 드물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그냥 개의치 마시고 입찰하시면 된다 보시면 되고, 자, 우선 매수 신고 무잉여 기각 때문에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매각 물건 명세서나 경매 정보지에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채권자가 몇 월 며칠 매수 신청 금액 얼마, 이렇게 금액까지 고지해서 표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선 매수권이 아니고 여러분들 지분 경매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 금액에 입찰을 할 겁니다 라고 신고를 해서 무잉여 기각을 막아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뭐 이 금액보다 높이 쓰면 경합 내지는 낙찰될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채권자가 매수 신청 금액 이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법정에서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 경쟁 입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매수 신청을 한 이 채권자가 입찰기일 전날까지 이 매수 신청을 포기해버리면 기각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 신청을 해놓은 경우는 당일날까지 경매가 진행이 되는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법원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은 이 배당 순위를 보니까 애매해. 경매 신청 채권자가 돈을 받아갈지 한 푼도 못 받을지 애매한 거예요. 이런 거 너무 개의치 마시고 그냥 입찰하시라. 혹은 입찰가액 산정을 할 때 그것에 크게 개의치 마시고 타진을 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무잉여 기각에 대해서 문의가 간간히 오다 보니까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또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